쫙 있는데 네. 거기에 어떤 상가가 있습니다. 이 상가 하나 갖고 있으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큰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뭐 네. 다른 또 뭐 편의점이라든지 다른 걸로 또 활용하기도 좋은 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는 토지하고 건물이 다 나온 게 아니라요. 네. 땅만 나온 물건입니다. 그러네요. 일단 네. 땅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건물까지. 네. 네, 안녕하세요. 마이옥션TV의 경매전문 리포터 이진영 과장입니다. 오늘은 안중현 부장님과 위험과 기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안중현 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예. 오늘 키포인트가 네, 위험과 기회. 네네. 저 되게 궁금해요. 네. 왜냐면 땅 먹고 알 먹고 요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되게 부수적인 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초기에는 땅을 먹고 장기적으로는 그 땅에 있는 건물까지 내 네. 걸로 만들어서 네. 그것도 다 점진적으로 싸게, 그리고 건물도 싸게, 그리고 네. 건물은 나만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오, 만들어서 네. 건물까지 획득하는 꼭 먹고 알 먹고 이렇게 네. 제목을 잡았고요. 네. 사실은 네. 되게 위험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기회가 숨어 있는지 네. 이제 물건을 보고 이제 한 번씩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죠. 2023 타경 5840입니다. 자, 이 사진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로 옆에 노루 페인트, 사마 페인트가 네. 있습니다. 여기 도로에 접하고 국도가 이렇게 쫙 있는데 네. 거기에 어떤 상가가 있습니다. 이 상가 하나 갖고 있으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큰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뭐 네. 다른 또 뭐 편의점이라든지 다른 걸로 또 활용하기도 좋은 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는 토지하고 건물이 다 나온 게 아니라요. 네. 땅만 나온 물건입니다. 그러네요. 일단 네. 땅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건물까지 네.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물건인데요. 일단은 한번 지도로 한번 보면서 네네. 얘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네. 땅 모양은 딱 이러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요 빨간 거 있죠? 되게 네모 반듯하네요. 아주 반듯한 네. 땅입니다. 바로 도로에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지도를 통해서 한번 얘가 어디에 위치했나 한번 볼게요. 포천하면 좀 북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가 네. 바로 여기 좀만 내려가시다 보면 여기 쫙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사실은- 고속국도가 뚫려서 되게 교통이 편해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에서 포천까지 오는데 옛날이면 2시간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40분이면 맞아요. 쉽게 네. 쉽게 포천까지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쑥 올라와서 여기 딱 내리고 올라가면 네. 바로 그 길목에 만세교 이렇게 있죠. 예. 네네. 주변에 보니까 산업단지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땅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네. 게 주변에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 장자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 네. 잘 보시면 흰색 땅이 보여요. 네, 네. 여기도 뭔가 흰색 땅이 있네. 네. 저 위로 올라가니까 어유 포천 에코그린 일반 오. 산업단지가 네. 지금 개발이 돼 있고요. 여기도 뭔가 흰색이 있어요. 아직도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인데 네. 여기도 뭔가 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네, 그러면 그 길목 이 도로변에 있는 여기는 아까침처럼 네. 뭔가 페인트 장사를 해도 먹고 네. 살 수 있겠구나 네, 네. 라는 안도감이 생기는 거죠. 이 네. 땅은 아주 좋은 땅이구나. 저희가 좀 예전에 포천 하면은 좀 개발이 안 되는 거를 좀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 네. 주변에 산업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 현황을 한번 볼까요? 네. 네, 여기는 이제 156평 나온 물건입니다. 네. 대지만 나온 거고요. 건물은 안 나와 있습니다. 평당 한 2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한 번 떨어져서 7월 10일 2억 6천에 지금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네. 권리 분석 한번 볼까요? 네네. 예, 토지 등기 부등본을 보시면 말소기준 권리 2011년 근저당권을 이후로 모든 권리는 소멸된다. 깨끗한 네. 등기 부등본을 얻을 수 있는 토지다.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토지만 나왔는데 사실 여기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근데 토지인데도 임차인이 있을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네. 토지만 나왔지만 그 뒤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임차인이 있다라는 네. 현황을 이제 보여준 건데 네. 여기 보시면 이 건물주가 있습니다. 이 건물주를 보시면 차 땡땡의 처, 네. 이 땡땡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결국은 토지 주인이 여기서 임차를 가족 하고 관계네요. 여기서 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고 광진건설 엔지니어링 차 뭐뭐뭐 대표가 여기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가 없다.
없다,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네. 이제 판단을 하고 들어가셔도 좋은 물건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가족 간의 임대차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네. 뭐 대항력이 없는 인수되지 않은 임차인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토지니까 네. 한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면서 네. 여기에 어떤 규제 사항이 있나 그런 걸 한번 네.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 계획관리 이렇게, 예, 지역이네요. 네, 계획관리 지역이고 네. 성장관리 계획구역. 그런데 우리가 하나 신경 써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팀에 토지에서 도로하고 접해서 너무 좋다 이렇게 네. 했는데 이 노란 선이 보여요. 노란 선. 그러네요. 저기 보시면은 접도구역이라는 게 보이네요. 맞습니다. 네. 네, 접도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늘의 키포인트가 뭡니까? 위험과 기회. 저걸 위험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저걸 또 네. 기회로 삼아야 되고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법정지상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위험한 것 같지만 네. 또 다른 기회가 돼서 네. 뻑 먹고 알 먹는 그렇죠. 기회를 네.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접도구역이 이제 뭔가 알아야 그것이 위기인지 기회인지 알 수 있잖아요. 접도구역이란 건 모양새로 보면 이러합니다. 우리가 파란 선 이렇게 네. 도로에 접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네모난 구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했어요. 접도구역은 이제 왜 생기냐면 네. 도로 파손 방지하기 위해서, 미관훼손 방지를 위해서,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 확장을 위한 예비로. 저는 이 토지에 접도구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도로 확장을 위한 예비로 봅니다. 앞으로 그래요? 이 길은 점점 넓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접도구역으로 딱 지정하면 뭐냐? 이렇게 할 수 없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어. 네. 그다음에 신축, 개축, 증축 할 수 없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돼도 건폐율은 원래의 토지를 갖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건물이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건물은 전체 토지를 갖고 네. 지을 수 있다. 다만 앞에 접도구역만 도로 확장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네.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만 이제 이해하시고 여기에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봤을 때 네. 이런 노란 선이 있으면 네. 한 번 더 신경 써서 봐야 된다. 무조건 네. 좋다. 도로에 접했다고 좋은 건 아니고 이런 접도구역이 있을 때는 한 번 더 체크할 사항이 있다.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저희 지금 토지만 나왔잖아요. 네. 그랬을 때 지금 건물이 있기 때문에 네. 법정 지상권하고는 또 관계가 없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토지만 나온 거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지상권에 대한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물건을 볼 때는 체크 포인트 2개가 있다고 생각이 네. 드는데 방금 말씀드린 네. 접도구역 이런 거 감안해서 이 토지를 취득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지상권이죠. 네. 자, 이제 권리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토지 네. 등기부등본을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최초 근저당 네. 포천이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네. 2011년에 돈을 꿔주면서 1억 4,300을 꿔줬죠. 네. 그러면서 지상권을 또 설정을 네. 했어요. 사실 이 땅의 지상권은 누구한테 있다? 포천제일신용협동조합에 네. 있다. 이렇게 지상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이 땅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 자기가 이제 돈을 꿔줬는데 거기에 이상한 건물이 그렇죠. 올라가면 네.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니까 1억 4천 꿔준 돈을 다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돈을 꿔주면서 이렇게 지상권까지 설정하는 게 관행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최초 근저당은 2011년에 있고 지상권이 요거에 있구나. 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건물이 네. 지상권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질 때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조건을 많이 따집니다. 법정지상권 보시면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최초 근저당이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똑같을 것, 네. 그 다음에 토지나 건물이 이렇게 똑같았는데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서 네. 주인이 달라질 것. 이 세 개가 다 맞아 떨어져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거든요. 네네. 요것만 갖고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네. 최초 근저당이 설정한 게 2011년이잖아요. 네. 이때 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래요? 네. 근데 딱 보시면 최초 이 건물이 사용 승인이 딱 된 게 2014년입니다. 그럼 아까 그 돈꾼 네. 날은 언제입니까? 2011년. 그럼 그 건물은 이후네. 언제 지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 이후네요. 지어진 거예요. 네. 근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을 것. 네. 그럼 여기서 바로 답이 나오네요. 네, 바로 이거 이제 첫 하나만 번째 봐도. 조건에서 네. 네 글자 X가 딱 들어갑니다. 여기가 아무리 그럼- 부합하더라도 네, 성립이 안 예, 되네요. 세 개의 조건이 다 부합해야지만 법정지상권이 네.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네. 않는다.
간다 이런 거죠. 네. 그거 알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든 안 하든 땅을 얻는 사람은 유리한 위치에 점합니다. 땅을 낙찰받으면 그 위에 있는 건물이 지상권이 있든 없든 토지주는 되게 좋습니다. 그냥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없다 그러면 철거하면 되죠. 지상권이 있다 그러면 지료를 내시오. 네. 그런데 이 정황을 보면 주인이 지료를 낼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 요걸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료를 좀 못 낼 상황, 좀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료를 청구하고 지료를 안 내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네. 또 그 건물까지 경매로 넘긴 다음에 건물은 어때요? 아무나 낙찰 받기 싫어하죠. 그래서 네. 딱 낙찰 받을 사람이 토지주 나 네.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충분히 낮은 가격으로 떨어진 다음에 내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래서 떡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꼭 먹고 알 먹고가 나온 거군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충분히 낮은 가격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저 땅이 얼마짜린지 그리고 이제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네. 한번 그거를 갖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땅은 지금 감정이 대충 200만 원에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시세를 딱 보니까 200이 되면 짜고 그거보다 충분히 네. 싸야지만 우리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사실 이 땅을 사면 여러 가지 위험이 많잖아요. 겉보기에는 그렇죠. 적도구역 네.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상에 건물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당장 내 것으로 활용하기에는 내가 권한이 있어도 바로바로 이렇게 활용하기가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저런 땅을 사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충분히 싼 가격으로 그렇죠. 사야 네. 좋잖아요. 네네. 그럼 사실 저게 200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한 130만 원, 네. 12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싼 가격으로 돼야지만 사겠다. 저 같으면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70% 가격이 2억 6,300을 150으로 나누면 168만 원이잖아요. 네. 좀 비싸다. 네네. 저 같으면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네. 7월 10일이 지난 후 8월에 반값이 된 후에 그 다음에 네. 한번 입찰을 해보지 않을까. 한 그렇게- 번 더 기다려도 네. 또 괜찮을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네. 사실은 이런 땅 되게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다 해결하는 방도가 있죠. 네. 정지상권이 있든 없든 이걸 돈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짜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네. 연락 주시면 이 땅이 돈 되도록 이제 전략을 세워 드릴 거고요. 네. 낙찰받고 그 이후에 건물주하고의 협상하는 문제 그 이후의 절차도 저희가 잘 챙겨 드릴 거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고객님은 저 땅을 싸게 사는 거냐 안 싸게 사는 거냐 그런 것만 한번 네. 보시고 저희한테 의뢰해 주시면 불명확한 걸 명확하게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중현 부장님과 위험과 기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어요. 땅 먹고 알 먹고 정말 이렇게 좋은 포인트를 가지고 경매에 접근을 하신다면 누구든지 돈을 벌 수 있다. 네, 돈을 벌 수 있으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은 많은 수익을 네, 얻을 많은 수 있는 수익을 거죠. 얻을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험과 기회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예. 마이옥션TV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